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지난주 7월 14일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깊숙이 관여한 해이 도피 인물 중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해이 도피성 인물이라고 방송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본방송 오보를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불거진 청와대 주관 아래 탈북 어민 회유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주관 아래로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출국 금지를 우리 본방송 시사전망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무료 시청자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은 21대 후반기 첫 교섭단체 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번 교섭단체에서 대표 연설에서 아주 국민의힘을 향하여서 강력한 경고장을 지금 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 이전에 그 원내대표가 윤호중 전 원내대표였어요. 그 전 원내대표도 너무 여야 협치가 없는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서 국회 21대 국회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웠어요. 회기 때마다. 그래서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지나가고 새로운 대표가 오면 좀 협치가 좀 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요. 그 정치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호랭이 새끼를 피워갔더니 사자 새끼가 나왔다고. 박홍근 이 원내대표의 이 독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범 2개월도 이제 막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핵심 요직을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씨가 다 장악했다. 그리고 권력 사유화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탄핵을 주장했어요. 이 탄핵은 사실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공식석상에서 거론하기가 지금 금기처럼 여긴 어려운 얘기인데, 이 원내대표가 첫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이 정치권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생을 17번이나 유치면서 정작 원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 구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나가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거 좋지만은 너무나 당리당략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가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져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이렇게 탄핵까지 주장하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보기에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따끔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는 원내대표 그 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또 얘기했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정치가 지금 현실 정치로, 모든 현실 정치로 돌아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말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비판,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대표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해서 정권을 좀 가져왔는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보다 우리 국민의힘 정부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 경제는 이렇게 하고 국방, 외교, 안보, 또 경제, 뭐 법치,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도 잘하겠다는 정책적인 큰 아젠다를 내고 대안을 내야 하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이것도 우리 국민의 시각에는 달갑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국민의힘이 그 5주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꼴 사나운 윤핵관을 그 지금 윤핵관들이 좀 설쳐되는데, 이 윤핵관들을 지금 뒤에 일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낸 윤석열 정부인데 제2의 박근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면 되겠느냐. 지금은 당이 일치 단계라 해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렇게 따끔한 한마디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윤핵관에 지금 설치는 것은 꼭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차지철이 설치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보는 시각에 윤핵관이 지금 설치되면 안 된다. 또 국민의힘을 당의 중진들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도 그 윤핵관은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이 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박찬종 전 의원도 요즘 유튜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윤핵관은 뒤로 물러가라. 지금 윤핵관이 지금 설칠 때가 아니다. 윤핵관이 설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30%대로 지금 추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출범 70일 만에 인사 실패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국민 그 이명박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일이 있어요. 출범 70일 만에. 그 각종 언론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달 막 지났지 않습니까? 60일 지나서 이제 70일 이제 가까워지는데 꼭 이명박 출범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무조건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아젠다, 국정 주요 목표, 국민들이 바라는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 대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중에는 그 양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오만 불순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169석의 국회의원을 가졌기 때문에 뭐 헌법 개헌 말고는 지금 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만 불순한데 그 옛날에 그 김종필 총재의 그 제3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3당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말고 제3의 정당, 이 시기에 그런 3의 정당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전에 그 정치권 인물들이 다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손학규 전 대표나 유승민 씨나, 정동영 씨나, 유성엽 씨나, 이런 인물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잠자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마주보는 달리는 기관차 같이 타협을 모르는 이런 불통의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섹션은 문재인 전 정부의 탈북어민 새로운 뉴스로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갖고 시사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2019년 11월 귀순어민 강제 북송 당시 국가정보원 등이 보고한 그 첫 보고서를 보면은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이 제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귀순자 확인 자료. 이 문건 제목이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뀌어졌어요. 귀순자 확인 자료가 선원 송환 보고서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어민 귀순 진술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또 무단 삭제를 했다는 최근 국민의힘의 TF팀에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살짝 어필을 했는데 그 당시 2019년이요. 2019년 11월 26일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탈북어민 이 조사를 김정은 초청 인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실하게 또는 거짓으로 허위로 이 사건을 만들어서 김정은이 입맛에 맞게 김정은을 초청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는 것 같고 우리 국민의 시각에도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11월 5일 날 강제 송환을 한 그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오라고. 그렇다면은 이 사건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김정은 초청장과 사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초청에 관련된 잘못된 허위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미 의회 톰 랜스토의 인권위의가 귀신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진을 보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건을 북한 공산당 체제의 이 야만성을 낸 청문회를 한번 개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면은 우리 참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이 들어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그 인권에 대한 민낯,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 오판, 이것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 강제 북송을 보고 또 이 뭐 16명의 뭐 사람을 살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그 TF팀의 그 또 조사에서는 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게 아니고, 그 탈북 어민들을 그 우리 남한으로 보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사건이다, 또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귀순 어민들이 뭐 탈북 어민들을 뭐 보내려고 했던,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소환을 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한 아시안 정상회담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것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정말로 잘못된 생각, 또 인권 변호사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 말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는 그 어민들 그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덜썩 주저앉아서 그냥 머리를 그냥 시멘트 벽에 치고 말이야, 안 가려고는 그런 그분들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는 이 상상을 해도 우리가 지금 상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호모도 장 누구요? 그 공호모도 그냥 처형시킨 이 국가에서 이 탈북 어민들을 다시 북송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주권 국가로서 이런 일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민주당에서는 신북풍이다 이렇게 얘기지만은 이게 어디 신북풍입니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지.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인권 국가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섹션은 대한민국에 기울어진 언론 방송의 운동장,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이 언론과 방송은 뭐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제4부라고 합니다. 3부가 국가 입법, 행정, 사법을 3부라고 하죠. 그 언론과 방송이 제4부라고 그만큼 중요한 국가의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 언론이 바뀔 때마다 이 언론이나 그 방송이 집권당에 편향된 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나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언론, 방송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게 극치를 이뤘는데, 특히 KBS, MBC 그리고 그 몇몇 종편들을 보면은 너무나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친여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 5주간에는 그 대표적인 그 방송이 물론 KBS도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이겠지만은 그 TBS 교통방송, 이 TBS 교통방송의 그 대표 이강택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 의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저런 사람이 대표가 돼서 그 아래에 있는 김어준 씨가 저렇게 사라지지 않고 저렇게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강택 TBS 대표의 그 최근에 그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조사를 했더니 그 TBS에 노조가 있답니다. 제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는데 제1노조 TBS 노조가 제1노조예요. 여기에서 78.4%가 이강택 TBS 대표가 물러가야 한다. 제2노조가 전국 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가 제2노조랍니다. 여기에서도 62.5%가 이강택 대표의 편향된 방송 제작 진행 경영으로 물러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 의회에서 해마다 그 교통방송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도 TBS에 뭐 372억 원이라는 걸 지원했더라고요. 지난해.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이 교통방송이 박원순 시장 때 정치 방송으로 이게 변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김어준 씨인데 이 김어준 씨는 TBS를 이용해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어준 씨는 그 1위 방송 출연료가 200만 원이랍니다. 그 다른 방송 진행자들 보면은 40만 원에서 편당 70만 원 정도뿐이 안 가는데 이 김어준 씨는 1위 편당 200만 원이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4천만 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4억 8천만 원.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방송을 몇 년간 계속했다는 건 이게 언론 방송이 이게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봅니까 이거? 우리 그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1년 받는 연봉이 4천만 원도 못 돼요. 그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은 한 달 출연료가 우리 청년들의 연봉 4천만 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께서도 후보 때부터 내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이 TBS 방송은 재편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의회가 이제 좀 예전에는 민주당이 90%였는데 지금은 이제 70%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시 의회를 장악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내년부터 이 TBS 예산을 완전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TBS 이어서 KBS는 지금 현 그 KBS 사장이 김의철 지금 사장 같아요. 이번에 최근에 KBS PD 기자 경영 기술진들이 KBS 김의철 사장님한테 결단을 촉구하는 171명이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방송이 꼭 그 정권이 바뀌면은 권력의 신여, 특정 세력에 흔들리는 이는 권력의 신여로 전략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김의철 사장한테 KBS 직원 172명이 연대서명을 했는데 KBS 전 양승동 그 사장 초기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 KBS가 정말 집중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양승동 그 KBS 사장 초기에 김재동 씨나 주진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의 편향적인 인물들을 방송의 진행자로서 픽업을 했고 또 조국 사태를 편파 보도를 하고 또 검언유착에 오보를 내고 또 유시민 등 정권 편향적인 인물들을 단골로 출연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이 정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려지게 했어요. 이 KBS가 특히 오세훈 시장 생태탕 허위 보도, 이런 것들을 보도로 해야 하고 선거의 개입에도 중립을 지키지 않은 이 KBS가 정말로 국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제자리 역할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KBS 시청자 거부 운동 또 KBS 안 보기, 시청 거부 이걸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의철 현 사장인가요?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또 이 양반도 정말 웃기는 사람도 이 양반도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편파적인 그런 방송의 운영적인 오해를 받는 거에서 벗어나려면은 당장 사퇴해서 국영방송의 그 체면, 그 국영방송의 권위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정권 교체마다 집권당 친여의 편중에 불공정한 방송을 하는 이 권력의 신여라는 소리를 그런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 주된 경영자들이나 책임자들은 정말 국민의 시각에 벗어나지 않게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정말 제대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물론이요, 국내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또 경제 이 시장이 어려운 이 시기에 사색 당파 싸움으로 날새는 줄을 모르는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치권을 심판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따끔한 국민의 지혜로운 심판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